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8시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퇴근길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세계적인 축구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단 선수들의 미인행 대참사에 관하여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1년도에 개봉된 영화 제목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할 때 유나이티드라는 제목을 딴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바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축구 구단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핵심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그 당시에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 지금은 1990년에 유고 연방이 분리가 돼서 현재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인데요. 그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입니다. 그곳에서 유럽 축구 리그, 유로피언 리그 8강전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나서, 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베오그라드에서 유로피언 리그 8강전을 치르고 나서 베오그라드에서 비행기를 출발해서 영국의 미넨을 경유해서 독일의 미넨을 경유해서 영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요. 경유지였던 미넨에서 이륙을 하던 영국 국적의 영국 유럽 항공이라는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 깔려있던 눈이 녹아가지고 점성을 이루는 걸 슬러시라고 하는데요. 그 슬러시를 비행기의 바퀴가 밟으면서 활주를 하다가 결국은 인근 지역으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결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단의 핵심 주력인 8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는 21명이었는데요. 그 생존자 21명 중에서도 19명은 중경사항을 당했었던 그 사고가 바로 1958년 2월 6일 날 발생했던 미넨 대참사입니다.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1년에 개봉됐던 영화 유나이티드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제가 아침에 자전거 출근길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 사고가 발생된 1958년 2월 6일은 지금부터 64년 전인데요. 그 날짜는 바로 최근에 서거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즉위하신 지 6주년이 됐던 날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는 1952년 2월 6일에 즉위하셨으니까 그로부터 딱 6주년이 됐던 1958년 2월 6일에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단 선수들의 대참사가 미넨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하고 또 비슷한 대참사가 있어서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972년 미넨 올림픽입니다. 피로얼룩진 올림픽이 바로 독일의 미넨 올림픽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고 때로부터 14년이 지난 1972년에 그 당시에는 서독입니다.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1990년에 통합을 했으니까 1972년에는 서독과 동독이 분리됐었는데요. 그 1972년 9월 5일에 미넨 올림픽 대참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레스타인의
좌익 계열의 무장단체인 검은구헐단이 그 당시에 미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의 숙소를 침입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총 이스라엘의 선수, 심판, 코치 다 해가지고 11명이 사망을 했고, 무장괴한도 5명이 사망했고, 독일의 미넨 경찰도 1명이 사망해서 결국 총 17명이 사망을 한 참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189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26년 역사의 근대 올림픽에서 가장 피로 얼룩진 유일한 올림픽이 바로 1972년 9월 5일에 있었던 미넨 올림픽 대참사입니다.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2005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제목 미넨입니다. 미넨. 자, 이곳에서 좀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지금 달리기 하는 분이 보입니다. 자,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좀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은 비가 약간 내리긴 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비가 내려서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은 최저 기온도 8도였고 영상 8도였고 낮 최고 기온도 영상 8도 정도였습니다. 아침 최저와 낮 최고 기온이 동일한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오늘은 영상 8도 아침 최저와 낮 최고 기온이 동일했었을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있고 오늘 저녁 6시부터 중부지방이 한파주의보 상태인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한 7도 정도, 또 모레는 아침이 영하 한 10도 정도 한파가 있을 것이라고 일기예보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현재 잠실철교 남단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5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바로 미넨인데요. 유대인 출신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2005년도 영화입니다. 미넨. 자, 그것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50년 전에 발생이 됐습니다. 1972년 9월 5일에 새벽 4시경에 그 당시에 좌익 계열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구월단 요원 8명이 미넨 올림픽에 이스라엘 선수단의 숙소를 침입하기 위해서 담장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체육복으로 입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선수들로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무장단체 검은구월단의 그 괴한들이 선수촌의 그 숙소 담장을 밖에서 안으로 넘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됐냐면, 그 당시에 그 검은구월단 요원 8명만 담장을 넘는 게 아니라 캐나다 수구 선수 몇 명도 담장을 넘어서 밖에서 좀 외출을 했다가 다시 숙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수구 선수들은 다른 나라 선수들도 자기들처럼 이렇게 밖에서 외출하고 이제 숙소 안에 들어가는데 담장을 넘어 들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와줬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괴한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도와줬던 캐나다 선수들은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평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운동복으로 입고 그 이스라엘 선수단의 숙소에 침투를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침투를 하는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 바로 옆이 한국 선수단 숙소였습니다. 한국 선수단 숙소. 그런데 무장기한 8명이 침투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의 선수, 심판, 코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의 그 선수단들은 깊이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신 못하고 이제 잡힌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선수단의 선수, 또 심판, 그 다음에 코치,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잡히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11명 중에 2명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살이 됩니다. 2명은 검은구월단 괴한들에 의해서 선수 2명은 사살이 되고, 나머지 9명이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인질로 잡힌 9명은 선수하고 코치,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해서 9명의 인질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서독 당국에서는 그 테러 괴한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숙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미숙했었냐면, 그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자, 여기서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측에서는 자기 나라 선수들이 그러게 2명이 먼저 사망하고 9명이 인질로 잡히게 되니까 자기들이 특수부대를 투입해 가지고 진압을 하겠다, 인질들 구출하겠다라는 의사를 서독 당국에 피력을 했는데요. 서독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독 헌법에 외국 군대가 자국 영토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서독 미넨으로 올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독도 경찰이 그 작전, 진압작전에,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요. 경찰이 그 당시에는 대테러 전문 특수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 경찰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었던 거고, 또 군부대도 서독의 특수부대가 거기에 투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역시 외국 군대가 서독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문제에 제약이 있듯이 서독 군대가 또 서독 안에서 특수부대가 작전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독 안에서는 자국 군대든 외국 군대든 군부대가 작전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결국은 그러한 대테러 진압팀도 없는 그러한 바이에른주의 미넨 경찰이 거기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넨 경찰서장이 총괄을 했었는데, 그 미넨 경찰서장은 또 이런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 진압작전을 펼치기 1년 전에 미넨에서 무슨 은행 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걸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해가지고 인질이 1명 사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넨 경찰서장은 인질 사망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걸로 기소가 된 전력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1972년 9월 5일에 있었던 그 참사의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제대로 통제를 못 해가지고 기자들이 거의 리얼타임에 가깝게 그 진압 작전 상황을 다 TV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를 잡고 있었던 검은 9월단의 테러 괴한들이 경찰들, 민행 경찰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잠실 나들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숙한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인질들은 인질이 아니라 그 괴한들은 왜 그러한 인질극을 벌였냐면 이스라엘의 억류 중인, 구금 중인 팔레스타인 234명을 풀어달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정말 원한 관계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그 테러 분자 등을 총 234명을 억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검은 9월단 요원들은, 괴한들은 이스라엘의 억류 중인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요원들 234명을 풀어달라, 석방해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본 입장이 테러 분자들과는 절대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9월단 테러 분자들은 결국은 자기들 목적이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들이 이집트 쪽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2대를 보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헬리콥터 2대가 보내졌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헬기가 이륙하기 전에 진압 작전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진압 작전 도중에 서로 총격전, 수류탄 투척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테러 분자들이 헬리콥터에 탑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선수단, 그 헬리콥터에다가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 선수단 9명입니다.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이스라엘 선수단 2명이 사망을 하고, 그 활주로에서 헬리콥터 안에 있던 또 선수단 9명이 추가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선수단 9명, 그 다음에 테러 분자 8명 중에 5명이 진압작전 중에 사살이 됐고요. 3명은 도주하다가 생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행경찰 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망자가 17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11명, 테러 분자 5명, 민행경찰 1명, 총 17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참사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는 이른바 신의 분노 작전을 수행합니다. 신의 분노 작전. 즉 그 테러를 주도했던 그 배후 인물들을 하나하나 처단해가는 그러한 작전인데요. 자, 이스라엘 선수단이 11명이 사망했는데, 선수단 하면 선수, 코치, 심판을 다 합해서 선수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총 11명이 사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보복작전을 펼친 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주도하에 이른바 신의 분노 작전입니다. 그 신의 분노 작전에 의해서 그 테러의 배후 세력들 11명이 하나하나 처단이 됩니다. 공교롭게 숫자가 똑같이 11명입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희생자도 11명이고 또 그 테러의 배후자로 처단된 인물들도 11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단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2005년도에 개봉된 영화 민헨입니다. 민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민헨입니다. 자, 이제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 거의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바로 2005년도에 개봉된 영화 민헨인데요. 저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겠습니다. 자, 지금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동 중에 계속 차들과 접촉 위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게 1972년 9월 5일에 발생됐던 사건인데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올해 9월 5일에 그 민헨 대참사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사망하고 테러 분자 5명이 사망하고 민헨 경찰 1명이 사망했던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그 민헨 대참사 50주년이 바로 올해 9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5일에 독일 대통령이 50년 만에 이스라엘 선수단의 그 희생자들의 유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대해서 특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50년 동안은 그러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가 없었었고 이번에 지난 9월 5일에 그 참사 50주년에 독일 대통령이 그 민헨 대참사에 관하여 1972년 9월 5일에 발생됐던 민헨 올림픽에서의 이스라엘 선수단들의 그러한 참사 희생에 대해서 50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으로. 그리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를 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배상금 금액은 한국 돈으로 한 2,800억 되는데요. 2,800억을 그 중에 한 2,000억은 독일 연방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0억은 바이에른 주와 민헨시가 분담하는 걸로
독일 내부에서는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미넨 대참사, 미넨 올림픽 대참사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올해 9월 5일 석 달쯤 전입니다. 올해 9월 5일에 그렇게 독일 대통령이 그 참사 이후에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뉴스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퇴근길에 촬영하면서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이렇게 걸림돌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계속 걸림돌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방금도 차들이 막 마음대로 좌회전을 하고 신호를 안 지키고 위험 요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 말씀드리는 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다른 자전거, 다른 차량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돌발적으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이 말씀드리는 거에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매끄럽게 말씀 못 드린 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896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126년의 근대올림픽 역사 속에서 최대 규모의 참사가 바로 1972년 9월 5일에 있었던 미넨 올림픽 대참사인데요. 지금부터 딱 50년 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영화 2005년도에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미넨에 관한 내용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날씨가 꽤 추운 날씨인데도 또 부지런하게 조깅로에서 걷는 분들, 또 달리기를 하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한 7도 정도, 모레는 영하 한 10도 정도로 기온이 급강하할 걸로 일기예보가 나왔는데요. 오늘 저녁 6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전거 출근길에 1958년 2월 6일에 발생됐던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단의 미넨 대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지금부터 11년 전인 2011년도에 개봉된 영화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소개해드린 게
자,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2년 9월 5일에 발생됐던 미넨 올림픽 대참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2005년도에 개봉된 영화 미넨입니다. 미넨. 자, 2005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바로 미넨입니다. 미넨. 그래서 오늘 자전거 출근길에는 2011년도 개봉된 영화 유나이티드에 관한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퇴근길에는 2005년도에 개봉된 영화 미넨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 다 미넨의 대참사에 관한 겁니다. 아침 출근길에 소개해드린 2011년 개봉 영화 유나이티드는 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단 선수들의 미넨 공항에서의 그 사고였죠. 사고. 그건 사고였고 반면에 오늘 퇴근길에 말씀드린 2005년도 영화 미넨은 1972년 9월 5일에 발생된 그것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 테러 분자들의 미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 침입에 따른 그 참사, 그것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그래서 아침에는 사고에 관해서, 오늘 저녁에는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공통점이 바로 독일의 미넨에서 발생된 그러한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데요. 손이 굉장히 시렵습니다. 기온이 계속 급강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오늘 평안한 밤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저기 러닝크루 멤버들, 달리기를 준비하는 청년분들이 7, 8분 보입니다. 또 여기 또 달리기를 하는 분도 보이고요.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11월 29일까지 무려 20년 9개월 동안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마라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라톤 20년 9개월 동안 풀코스 88회를 완주했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한 67% 정도에 해당되는 한 27,000km 정도를 달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평균 훈련 거리로 환산하면 20년 9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한 3.6km씩 달려왔습니다. 이곳 석촌호수가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고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이면 42.19km 풀코스인데요. 제가 20년 9개월 동안 27,000km 정도 달렸으니까 지구 한 바퀴에 한 3분의 2 정도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평균 훈련 거리로는 3.6km 정도 되니까 20년 9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그때 한 25,000명 정도 동아마라톤 참가자 완주자 중에 상위 8% 정도에 해당되는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저기 달리기를 준비하는 청년분들 한 1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또 연두색 모자를 쓰고 달리는 여성분도 보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외관이 참 멋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의 외형은 지필목 중에 붓입니다. 붓 모양을 형상화한 거고요. 롯데월드타워의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넓이고 롯데월드타워의 꼭대기층 면적은 농구장 크기의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는 총 공사비가 토지값 제외하고 건축 공사비만 4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건축물의 무게는 75만 톤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니까 개인당 체중이 한 75kg 하면 1000만 명 곱하기 75kg 하면 75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1000만 명의 체중을 합산한 무게와 비슷한 75만 톤 정도 됩니다. 자, 이 롯데월드타워는 6년 전에 완공되고 5년 반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2017년 4월에 제가 알기로는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해서 롯데월드타워가 개관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석촌호수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약간 불그스름한 자주색 색깔의 우레탄이 깔려 있고요. 조깅로의 폭은 한 5, 6m 정도 됩니다. 지금 이곳은 서호, 동호와 잠실 석촌호수는 서호와 동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동호와 서호, 그 중에서도 이곳은 서호의 남서쪽 변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동호 서호 합해가지고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자, 이 추운 날씨에도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정말 제가 달리면서 20년 9개월 동안 마라톤 하면서 가장 추운 날씨에 달린 때와 가장 더운 날씨에 달린 때가 있는데요.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추운 날씨에 달린 경우는 영하 18.6도에 달린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영하 18.6도의 그 극한 한파에서 달리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뭐 영하 16.5도 뭐 이런 날씨에도 달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추울 때가 그때였고